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여름을 맞아서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서운 사연을 좀 받아봤거든요. 겪으신 것들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몇 개 뽑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무서운 경험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귀가 센가 봐요. 가위 몇 번 정도? 옛날에 살던 성수동 숙소에서 몇 번 정도 눌려봤는데, 신기하게 그 숙소 살 때는 다른 멤버도 고양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밟는다고.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사실 이건 진짜 비과학적인 거잖아요. 이게 뭔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인데 있다까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보지도 않았고. 근데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닉네임 사법이? 좀 특이하네요. 무서운 이야기.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무가 서운했습니다. 진짜. 넘어가요. 자, 닉네임 호야님. 이거는 제가 어릴 적 직접 겪은 실화예요. 저는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손에 살았는데 2000년대 초반, 당시에도 마을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 나이에 관계없이 다 같이 친구처럼 지내던 마을이었죠. 인터넷도 없고 TV 없던 집이라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았던 게 제 유일한 놀이터였어요. 특히 마을 시원한 강물이 흐르던 뒷산은 산 전체가 저희의 놀이터였죠. 항상 친구가 부르는 목소리에 헐레벌떡 놀러 나가기 바빴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항상 손에 누룽지맛 알사탕을 하나씩 쥐어주시며 조심히 놀고 와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라. 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 늘 할머니의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는 꼭 집에 들어갔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가 뒷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친구들은 없어지고 이미 해가 떨어진 뒤였어요. 달빛에 의지해서 급히 산을 뛰어 내려가는데, 분명 올라왔던 길로 내려갔는데 도저히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홀린 것처럼 한 곳에서 빙빙 도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지막히 들렸어요. 고개를 휙 돌려보니 항상 같이 놀던 친구 진수가 절 찾아 산에 올라온 거였어요. 그때부터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진수를 따라 산을 내려갔어요. 진수를 따라가니 몇 분 만에 마을로 내려왔고, 해가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저를 한참을 혼내실 것 같았던 할머니는 오히려 평소와 같이 다정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녁으로는 그 어느 때도 먹을 수 없었던 치킨에 진수성찬을 먹게 되었어요. 저녁에 산에서 길을 잃었던 일도 잊고 부른 배를 두드리며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제 손에는 오렌지맛 알사탕이 들려 있었고, 집 안에도 집 밖에도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친구들 집 앞에서 친구들을 불러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마을엔 저 혼자만 남게 된 거죠. 너무 무서웠던 저는 혹시나 친구들이 뒷산에 올라가 놀고 있는 건 아닌지 친구들을 찾아서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다 넘어져 심하게 구른 뒤 기억이 끊겼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분명 해가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 여러 명이 절 찾는 소리가 들렸고, 전 그 소리를 따라 산에 내려가 비로소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와 친구들의 말로는 저는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같이 놀다가 한순간 제가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산을 한참을 찾았는데도 안 보여서 경찰에 신고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올라왔다고요. 제가 진수가 절 집에 데려다 줬다고 말하니 무슨 소리 하냐고, 진수는 얼마 전 알턴병이 악화해서 죽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 저도 진수가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이건 그냥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귀신에 홀리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다시 산을 오르다 굴러서 생긴 상처와 손에 쥐고 있던 오렌지맛 사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죽은 진수한테 홀렸네, 그죠? 진수가 일찍 가서
너무 심심했나 봐. 갑자기 진수 편에 들어. 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데 그 친구가 나왔고 그 친구를 따라갔고 뭐 그런 에피소드와 이런 상처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아. 홀린 거지. 그럼 귀신을 보신 거네요? 신기하다. 다음 것도 볼게요. 손정현님.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싶어서 부산 개근 백병원 밑에 있는 주원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엄청 맑았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농구를 하다가 추억도 쌓을 겸 한 친구의 휴대폰으로 농구를 하는 동영상을 찍었죠. 다 찍었다는 친구의 말에 잘 찍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철봉 늑철 제일 꼭대기에 앞머리가 길게 늘어져 소복을 입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무릎 앞으로 축 내린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농구 골대 옆에 있는 철봉 늑철을 보았지만 운동장에는 저희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 근처 아파트 놀이터로 일단 도망을 쳤고 농구 골대 뒤에 있는 풀숲을 뒤져보자 라는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날 다시 문제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수색했지만 단서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또 영상에 담겨질까봐 빠르게 철봉 늑철과 농구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10분 정도 촬영했고 촬영된 결과물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영화 주원에 나왔던 비슷한 자세를 취하며 소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오른쪽 눈으로만 저희를 노려보는 것이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던 저희는 곧장 각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음날 학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줬고 그때 학원에서는 주원초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원초등학교를 다시는 가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사연이 있는 귀신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주원초를 가서 절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의 소문으로는 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학교가 폐교하게 되었고 가끔 지나치게 되면 그 농구 골대를 넌지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소녀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나 영상에 찍힐 정도면 의지가 강한 귀신인가 보다. 근데 딱 그 우리가 아는 클래식한 귀신이다, 그죠? 실제로 폐교가 됐어요. 주원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이제 없어져서? 그 소녀는 뭘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소녀가 그 초등학교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하면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라 어릴 때의 기억은 왜곡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꿈인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사진을 봤는데 그게 내 기억이라고 착각할 수 있대요. 근데 저한테 초등학교 되게 저학년 1학년쯤 됐을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학교 안에서 갑자기 막 소동이 엄청 났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남자애가 떨어졌어. 위에서. 떨어졌으면은 그 막 난리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거를 애들이 막 구경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얼굴 가리고 막 보지 마, 나 들어가 하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그 남자의 얼굴이 난 기억나.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서 내가 크고 난 뒤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초등학교 때 이런 일 있지 않았어? 이랬더니 엄마는 모르더라. 그래? 모르겠는데 처음 봤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꿈일까? 아니면 진짜 내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는 건데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그런 걸까?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귀가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했던 일이 있었어요. 성수동에 살 때 얘긴데 영동대교가 있잖아요. 딱 그 압구정이나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대로를 제가 많이 탔었거든요.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바로 뒷차를 이제 백미러로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운전석에 있었고 조수석에는 어떤 나이 든 거의 아빠뻘 정도의 남자분이 타 있었는데 남자분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얼굴이 그냥 까만 거 아니고 약간 보랏빛 나는 거 뭔지 알아요? 얼굴 혈색이 입도 보라색이고 되게 안 좋았어. 그리고 되게 검은 옷을 입고 계셨고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엄청 이렇게 뭔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빠랑 그냥 딸인갑다라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영동대를 건너서 이제 저는 청담 쪽으로 가려고 우회전을 딱 하려고 바꾸면서 백미러를 다시 봐서 그 차를 다시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조석에. 사람이 없었어. 그럼 내가 본 저 아저씨 뭐지? 저 검은 옷 입고 있던 안색 안 좋은 아저씨 뭐지? 이렇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 뒤를 제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그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뭐야 해갖고 그 차를 다시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없더라고. 그냥 도로면 내려줬나 보다 하겠는데 대로여서 내려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딱 생각하니까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안색도 안 좋은데 엄청 살기 있는 눈으로 정면을 엄청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거든? 약간 저승사자 같이 생겼었어. 뭔가 느낌이 검은 옷에 막. 왜 그런 이야기 들어요? 동상 조심하라고. 동상? 그런 거에 좀 그다음에 깃들 수 있다 이렇게? 나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거울 같은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어. 거울을 이렇게 뚫어뚫어 쳐다보고 있으면 좀 되게 거울 속에 내 자신이 엄청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좀 이상한 기분 들 때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럴 때 있어. 거울을 보다가 막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는데 소름 돋게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있어. 그때 좀 무서울 때 한 번씩 공기가 달라지. 저도 거울 보면 무서워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중에 귀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엄마가 무당이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느낀대요. 그러면 와 어디 지금도 있어? 그래서 막 신기해서 그때 차 안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 뭐 어디 있어? 이러는데 지금은 없는데 길 같은 데도 지나가다 보면 뭐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뭐 저기 어디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그 신기해요. 저는 그게 나는 이제 안 봤으니까 이게 맞나? 아니면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낸 뭔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건가? 환영 같은 건가?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무당들도 그렇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신병이라고 하나? 막 그런 분들도 많고.